두 선수가 3살 차인데요. 입단 연도도 3년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에 입단을 한 건데요. 네.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 한국하고는 입단 연령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나이에 입단을 했다는 것은 한국의 기사가 좀 기재가 더 있다고 표현할까요? 입단이 더 빠르다고, 빠르다라고 거네요? 봐야 돼요. 중국이 한국보다 보통 2, 3년 정도 먼저 입단을 하거든요. 입단 숫자도 많이 뽑고. 나연 선수가 16살에 입단을 한 셈인데 네. 요즘에 한국에서 제대로 이게 일반 입단대에서 15살 입단자가 거의 없어요. 드문 케이스죠. 제가 알고 있기로 14살, 15살에 입단한 기사들이 나연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동훈 변상일 정도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린 기사들은 전부 영재 입단대를 통과를 했고요. 그냥 일반인 입단대에서는 오히려 나이가 더 많은데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말 뛰어난 천재들은 만 10살 때도 입단을 하고 보통 11살, 아무리 늦어도 12살 정도에는 전부 입단을 합니다. 중국에서 15살 이렇게 입단해서 크게 된 기사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입단을 해서도 또 금방 또 떨어지는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네. 중국의 이제 엘리트들을 보면은 11살, 아무리 늦어도 12살에 입단을 해서 보통 이제 성적을 내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약 3년 정도 걸려요. 15살 정도 되면 이제 두각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한 몇 살 때까지 뭔가 바짝 성적을 내지 않으면 좀 도태되기 쉽더라고요. 15살 정도의 두각을 나타내고 20살 정도에 이제 세계대회 우승하는 코스가 이제 가장 많아요, 중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간 활동하다가 30살 정도 넘어가면은 대부분 다 이제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네. 한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거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활동을 하거든요. 30살 정도보다는 더 활동을 하고 일본 기사 같은 경우는 더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한 30살 돼서 잘 두는 기사들도 많아요. 각 나라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요. 중국 그 선수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 좀 주춤하게 되면 중국 기원으로 또 취직을 하더라고요. 네, 중국 기원에서 일을 하는 기사들도 많아요. 지금 보면은 여자 기사 중에서는 이제 화셰밍, 여자 루이나이웨이 구단하고 거의 이제 라이벌은 아니지만 버금가는 정도의. 그리고 이제 옛날에 장원동 구단, 네. 외모가 장비처럼 생긴 기사가 있는데 굉장한 유망주였는데 입단하고 몇 년 있다가 이제 북경대학교로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한 후에 지금 중국기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샤오웨이강이라든지 류징이라든지 왕레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육소령으로 유명하던 기사들도 전부 이제 공식 대국을 거의 포기를 했어요. 왕레이 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포기를 했어요. 왕레이 선수는 감독으로도 네. 많이 나오고요.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그 비슷한 나이 또래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바둑 선수 생활에 선수 활동은 거의 이제 은퇴를 했다라고 접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저우어시 선수는 저장 출신이네요. 저장 출신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기사가 마샤오춘 구단이 이제 저장 출신으로 유명한 기사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저장팀의 주장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마샤오춘 구단이. 마샤오춘 선수가 그래도 창하오 선수와 더불어 가장 한국을 위협적으로 네. 하게 한 선수인데 어느 순간 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마샤오춘 선수는 이제 1995년도에는 한때 랭킹 1위였어요. 네. 그때 그 당시에 뭐 후지츠베라든지
동양증권배에서 우승을 했었고요. 항상 결승전에서 한국 선수와 네. 겨뤘던 선수죠. 근데 이제 이창호 선수한테 계속 지면서 LG배라든지 삼성화재배에서 계속 지면서 빨리 이제 몰락을 했는데 제가 보는 눈으로 볼 때는 굉장한 천재 기사예요. 재능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이창호 선수 때문에 결국 이제 빛을 못 빛을 발했네요. 발휘하지 못하고 빨리 이제 선수 생명이 끝났죠. 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독특했던 선수다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 인연으로 2000년 초반, 2003년, 4년 그 당시에 이창호 선수가 저장팀에서 용병으로 활약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랬나요? 우변은 가볍게 해결하고 발빠르게 또 하변 쪽으로 벌렸습니다. 굉장한 실리파 기사로 보입니다. 지금 좌상부터 시작해서 두어지는 수 하나하나가 조금 실리파 같습니다. 지금 집대는 수 아니면 두질 않죠. 예. 흙도 끊는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두터워 보이는데요. 네, 중앙을 원래 백이 지켜야 정상인데 백은 원래 이런 모양이라면은 저 치고 늘 때 늘질 않고요. 그냥 있는 기사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냥 이으면 이제 흙이 하변을 먼저 두는 게 여기나 또는 이 옆으로 벌리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 느는 거를 선수 교환을 하고 손을 뺀 건데 중앙을 끊기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는 백이 불편한 모양이에요. 늘어서 싸우기에는 양쪽에 미생마가 눈에 가시가 되고요. 네. 이 미생은 한 군데만 있어도 좀 피곤한데 이 백돌 넉점과 중앙 백돌 두 점이 양쪽에 미생이 되거든요. 피곤해지죠. 예. 반대쪽으로 보는 거는 그 소위 말하는 뒷수레를 밀고 있는 거예요. 뒷수레 미는 거는 좋을 리가 없거든요. 흙도 두터워지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라면 어지간하면은 이 백이 늘질 않고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기를. 싸우기는 어렵고 뒷수레 미는 거는 싫기 때문에 그래서 애초에 미연에 이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기사들이 많은데 우리 저우시 선수는 손을 빼기 위해서 네. 늘어둔 거네요. 하변의 그 실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임시 처방을 하고 손을 뺀 겁니다. 저워시 선수도 이 실리파지만 나연 선수도 실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연 선수는 물론 이제 계산 바둑이에요. 집을 좋아하긴 하는데 오히려 두터움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따라가는 스타일이에요. 두터움도 가져가면서 또 실리도 네. 생기는 스타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하자면 네. 두터움 쪽에다가 한 60% 정도 비중을 두고 실리 쪽에 40% 정도 비중을 두는 스타일. 나연 선수는 전성기 때 이창호 선수랑 가장 흡사한 기풍이에요. 예. 일단 그렇다면 두터움은 물론이고 계산력도 확보가 되어 있네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계산력이나 끝내기, 형태 판단 이런 능력은 이창호, 박영훈 선수보다 더 나아 보여요, 오히려. 보다요? 예. 오늘 명인전을 두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박영훈 선수의 끝내기 그리고 계산 실력을 굉장히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나연 선수가 그거보다 더 뛰어나다면 정말 한국 바둑의 미래가 밝네요. 근데 나연 선수가 제가 물론 장점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장점은 있어요. 뒤가 아주 정확하긴 한데 또 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스스로 보완하고 극복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전투력이겠죠. 안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굳이 이야기하자면 전투력이라기보다는 치열함이 좀 부족해 보여요.
제가 알고 있는 나연은 수도 잘 보거든요. 수읽기 능력도 있고 사활에 대한 뭐 눈도 굉장히 뛰어난데 네. 바둑을 좀 느슨하게 두는 그러니까 치열함이 확실히 부족해요. 예를 들자 뭐 이세돌 선수라든지 뭐 백홍석, 최철환 선수 굉장히 치열하게 두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 꼭 치열하게 둘 필요는 없지만 그 소위 말하는 기세에서 밀리지 않는 치열함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나연 선수의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 이창호 선수와 닮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창호 선수는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할 때 불확실한 전투보다는 확실하게 반집을 이기는 쪽으로 네. 가지 않습니까?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네. 승리의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스타일이에요. 바둑이 좋은 변화의 여지, 변수를 줄이는 스타일. 그런 이창호 선수도 기풍에 약간 변화를 줬는데요. 네.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 계산 능력이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끝내기 능력이나 이제 계산 능력 이런 게 정교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호전적인 기풍이 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아, 지금 이렇게 밀고 들어간 수도 집으로도 굉장히 크면서 중앙의 백도를 압박할 수 있는 수법이거든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또 손을 빼네요. 굉장한 실리파 기사예요. 거의 조급증에 몰린 환자처럼 네. 계속 실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방금 전 대국에 이제 후야오이 선수 대국도 봤지만 네. 극단적인 실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바둑이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얇아지게 되면은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두터워지거든요. 아까 보시다시피 두터워지면 언젠가 돌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균형을 적절하게 맞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렵죠. 두텁게 두면서 실리의 균형도 잃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입니다. 뭐든지 균형을 맞춘다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잽을 하나 날렸는데요. 네, 저기는 있게 되면은 항상 흑에겐 도움이 되고 백이 그렇다고 반발하기도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일단 살짝 아픈 교환을 당했죠, 백의 입장에서는. 나연 선수는 작년 2013년에 첫 용병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항저우 팀에서 5승 6패를 기록했네요. 하변을 마음 놓고 침투할 수 있는 것은 중앙 쪽의 흙이 멀리서 이제 머리를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응원군이 보이지 않는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하변 쪽에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멀어 보이는데 그런 것까지도 또 연관이 있네요. 네, 저런 것들이 다 두터움의 위력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쪽으로 붙인다든지 아니면 3-3 쪽으로 붙일 때 좀 어떻게 받아야 될지가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기본은 백이 이제 늘거나 또는 위로 젖히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화점으로 늘거나 네. 네, 화점으로 늘거나 사선에서 젖히는 수 말하시는 거죠? 이렇게 늘거나 또는 이렇게 젖히는 거. 이게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밑으로 늘거나 밑으로 젖히는 수가 있긴 있는데 밑으로 느는 건 척 봐도 좀 힘이 없죠, 바둑이. 중앙으로는 조금. 젖히는 것도 역시 이런 젖히는 뒷맛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밑으로 드는 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기본은 늘거나 또는 젖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이런 모양은. 빌어갑니다. 네. 원래 이제 저런 행만은 원래 이제 두 점머리를 자청해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행만 아니 원래는요. 원래는 그렇게 나쁘다고 좋은 하죠. 행만 아닌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탈출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 격언대로만 둔다면은 바둑이 참 쉽긴 하지만 그때그때 상황마다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게 바둑이 어려운 네. 점이죠. 두 점 머리는 맞지만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맞아도 그렇게 위력적인 건 아닌 거로 보여요. 이렇게 자세 잡고 나중에 이제 이런 끝내기까지 하게 되면은 그렇게 백도 위력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저장과 상하이, 나연과 저우허시의 2014 중국 갑조리그 20라운드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2014 중국 갑조리그 20라운드입니다. 네, 상하이의 그 순위를 어떻게 올려놓을 수 있을지 나연 선수가 20라운드에 출격을 했는데요. 역시 저시 선수도 물론 두 점 머리를 두들길 수는 있지만 기분만 좋지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그냥 아예 아래쪽을 밀고 손을 빼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아, 손을 빼기 위함이군요. 네. 두 점 머리 두들기는 게 별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서로. 근데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참 저런 모양은 당연히 두들기면 기분이 좋은 형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꼭 그렇지만도 않네요. 네, 맞아요. 지금 둔 자리가 아주 좋아요. 우아 쪽에 있는 흙 모양의 집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 제한을 하고 그리고 하변의 백도를 확실하게 하면서 중앙의 백돌 한 점을 경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 놨거든요. 네. 흙이 돋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반대로 흙이 어깨 짚고 붙이는 정도로 백을 압박한다면 공격도 하면서 흙집이 또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이 없다고 가정하면 흙이 아마 여기로 어깨를 짚을 것 같아요. 차단을 당할 수 없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붙이게 되면은 우아 네. 쪽에 있는 이 흙 모양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 그렇네요. 백돌도 확실하게 이제 살아있는 돌이 아니에요. 미생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 칸 띄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았죠. 10집 정도의 집이 생겼죠. 게다가 이 흙 모양 많이 좁혀놨죠. 경우에 따라서 이 백돌 한 점 끌고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예요.
거의 뭐 일거삼득인가요? 그런 표현을 써도 아주 충분한 곳입니다. 예. 지금 2점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돌은 전체 백도를 지금 압박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네, 나연 선수의 공격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수순 자세히 살펴보죠. 예, 이걸 두고 네, 이쪽으로. 중국식 보석을 한 칸 덜 가는 수법을 선택을 했고 이 수가 상당히 이색적인데 물론 집으로는 실리로는 제법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글쎄 의문이에요. 흙도 예, 두터워졌다는 흙도 거죠. 굉장히 두터워져서 결국 여기를 이제 게을리할 수 없거든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약간 이득을 받겠지만 흙이 또 중요한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먼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 이선에 침투한 수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도 이렇게 두었죠. 네. 이걸 두고 이거는 이제 원래 제일 쉽게 둔 다음에 이렇게 막고 막을 때 한 칸 뛰는 거는 둘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저워시 선수는 이제 이쪽 하나 선수로 흙이 먼저 두는 게 그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네. 이런 데 받으면 또 이렇게 압박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을 보류를 하고 날일자를 했고요. 이 모양은 흙이 이렇게 되면 완벽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벽에 붙인다거나 해서 귀에서 파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젖히면 끊는다던가 해서요. 이런 맥점이 있죠. 이쪽을 받으면 예, 그러면 이제 꽉 이어서 한 점 잡을 때 이렇게 하면 집으로는 많이 이득 볼 수 네. 있는 수법이 있어요. 아마 이쪽이 두터워졌을 때 얘기겠죠. 네, 그렇죠. 두터워졌을 때. 지금 여기 둬서 실리를 먼저 챙기고 이런 거 받아주지 않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백이 이런 데 먼저 벌리는 이런 수술을 봤을 때 저워시 선수의 기풍은 굉장히 실리를 중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놓고요. 확실한 실리를 아주 선호하는 예. 기사예요. 이것도 역시 물론 이렇게 하고 손을 뺐는데 보통은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두터워지면 여기 미는 것도 선수를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이런 뒷맛도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이제 늘어놓고 쌍립을 두자. 이게 그렇게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어서 손을 뺀 예. 거고요. 그래서 이제 흙도 끊을 수밖에 없고 원래 이제 기세로 늘어야 되는데 늘게 되면은 이 돌도 피곤하고 또 여기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백이 전투하기가 상당히 곤란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뒷수레를 이렇게 밀어주는데 예. 이런 뒷수레를 밀어주는 것은 좋을 수가 없어요. 흑의 입장에선 당연히 머리를 내밀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끊는 수를 허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또 한 번 손을 뺐는데요. 여기는 이제 반대로 흙이 두게 되면은 이 정사각형 모양이 이게 몇 집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몇 선의 집이 난 이게 건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일곱, 7, 8에 56이거든요. 이렇게 집이 예. 나면은 아주 큰 자리예요. 자, 실리를 놓고. 여기를 두니까 이쪽을 뒀고요. 네. 여기를 뒀죠? 여기 두니까 있고요. 있고 이쪽 두니까 한 칸을 한 칸을 띄었죠. 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들어갔고 입구자라니까 붙였고요. 쳤고요. 예. 늘었고 이거는 물론 젖힐 수도 있는데 여기 두면 거의 밀어야 되거든요. 애초부터 여기 하나 밀어두고 손을 빼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젖혀서 둘 수도 있지만 젖혀서도 또 혹이 뭐 대젖힌다던가 해서 맥점을 구사하면 변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워낙 좋은 자리니까 여기를 두고 싶어서 그냥 알기 쉽게 처리한 거로 보입니다. 예. 자, 여기서 움직였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집 모양을 한번 본다면 15집 정도 될 거고 25집 정도 될 거고요. 40집이고요. 40에 이게 10집은 약간 약한? 덤이 7집 반. 그렇다면 약 100은 55집 정도의 확정가가 있고요. 최소한 20집은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도 20집은 될 거고요. 이것도 약간
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집이 될 거예요. 흙은 대략 45 이상 정도 확보가 돼 있어요. 네. 집은 100이 조금은 앞서 있어요. 덤까지 포함해서. 뭐 반면 개가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집만 놓고 보면. 하지만 머리를 내밀었고 이 전체 100대마를 공격할 수 있고 또 이런 뒷맛을 나중에 노릴 수도 있고. 실리로는 그렇게 할 100이 때가 약간 많은 앞서지만 바둑이네요. 네, 두터움이 말을 하면은 이 바둑은 오히려 흙 쪽이 더 가능성이 있는 바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백도를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이 바둑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자, 나연 선수의 공격이 시작될 것 같네요. 자, 선수를 하나 해두려고 하는데요. 바다만 주면은 다음에 또 붙이는 수까지 있기 때문에요. 바다 주면은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후속 수단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은 백도 원활하게 타개가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은 백이 약간 많아요. 이 돌이 원활하게 타개가 되면은 흙도 고전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흙도 반발할 수도 있겠네요. 그 나연 선수의 원래 스타일은 받아주고 장기전으로 가는 타입이거든요. 아, 반발을 하네요. 나연 선수의 저런 뭐랄까 적극적이지 못한 수법에 대해서 항상 질타를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봐도 아주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네. 근데 이 반발은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변의 백돌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약한 상황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싸워도 돼요. 그 한국 리그 감독님으로서 상당히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세 있는 수법은 예.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가는 수법이에요. 워낙 지금 우변이 약하다는 뜻이죠. 또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 저우어시 선수는 실리로 당하는 걸 절대 못 보는 선수네요. 상대에게 집을 빼앗기는 거를 예. 눈 뜨고 보질 못해요. 그걸 어떻게 잘 이용하면은 한국 선수들이 거길 또 반발합니까? 나는 선수 평소답지 않게 최강의 응수로 지금 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백은 끊을 수밖에 없겠고요. 뚫고 나온다는 뜻인가요? 저수는 원래 굉장한 속수거든요. 행마법에는 없는 수법이에요. 지금 여길 두면 밀고 나가겠다는 뜻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단수를 몰게 되면 일단 이거 여긴 하나 늘어두고요. 삼선의 돌은 키워버리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여길 두면 있고 만약에 잡더라도 여기를 중앙을 두들기고요. 네. 이거야말로 두점머리죠. 뭐 백은 당연히 나가야죠. 그리고 막으면 백이 이거 나가야. 백이 잡혔네요. 백이 오고 할 데가 없습니다. 예, 이 돌은. 그렇다면은 이걸 나가고 막을 때 백이 이 한 점을 잡기 위해서 소를 탐하다가 이 큰 대마를 실할 수가 있어요. 전형적인 소탐 대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길 늘어야 되겠어요, 백은. 예. 자, 여기서 이런 데를 꼬부려서 이 백도를 위협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어찌됐든 어떻게 될까요? 백이 지금 아무튼 단수 치고 나오는 거는 보통은 속수예요. 보통은 예. 엄청난 속수인데 이 우변의 백돌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우변 백돌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실전적인 수라고 봐야겠네요. 저 공격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쉽게 우세를 점령할 수 있겠지만 공격에 실패하는 날에는 바로 패배에 직면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수법이에요. 그동안에 백이 실리를 굉장히 챙겨 두었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 포인트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정된 수순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서는 것은 네.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한 점은 잡았지만 반대로 중앙이 굉장히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 흑이 한 게 없습니다. 우변도 좀 완전하게 안정이 됐고요. 네. 역시 우변의 백도를 괴롭힐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럴듯합니다. 여기가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양으로 보여요. 우변의 백과 이 머리를 내민 백이 연결이 되는 순간에는 흑이 아주 별 볼 일 없거든요. 근데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한 칸을 띄면 좀 둔탁해 보이긴 하지만 찌르고 끊으면은 아주 위험해 보여요, 백이. 우선 한 칸을 뛰는데요. 네, 지금 근데 찌르고 끊는 게 나연 선수가 애초에 저 상변 젖히고 단수치고 밀고 나올 때부터 노리고 있던 노림수인데 아주 위력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백이 한 칸 뛰는 수로 다른 수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꼬부리면은 백이 돈짜리 나를 짜면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잡히면 너무 커요. 돌도 8개 빈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잡히면 백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이렇게 둬도 아예 그냥 끊어버려서 그만이고요. 백이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젖히고 단수치고 몰고 나온 곳은 굉장한 속수지만 여길 밀고 뛰고 여길 나와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위력적인 수법으로 보여요. 평상시에는 아주 속수로 보이는데 지금은 아주 적절한 수법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실전적인 수를 많이 활용하는 나연 선수입니다. 네, 끊죠. 네, 아주 좋아 보여요. 지금은 아주 그럴듯한 작전입니다. 차단만 되면 우변백돌 살기가 아주 어려워 보이거든요. 앞서 보여드린 그 김지석 선수와 후야오이 선수의 대국도 이 두 텀으로 가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두 텀의 아예- 중요성을 알 수가 있겠네요. 손을 빼고 그냥 저희가 농담 삼아 말하는 소위 말하는 따로국밥 작전인데 상변 따로 우변 따로 살겠다. 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백은. 예. 그게 또 전수입니까? 밖으로 끊는 건 안 되나요? 삼선으로요? 흑이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렇게? 아니요, 지금 백이요. 백이 이렇게 반대쪽으로요. 이렇게요. 이걸 끊고요. 따낼 수밖에 없을 때 여길 타고 나오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막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수를 치면 이으면은 끊겨서 잡히고 예. 이쪽 이으면은 패. 패는 너무 부담스럽죠. 흑이 이기면은 이 백은 잡히고 백이 이기면 넉점을. 이거는 균형이 안 맞는 패인데요. 소위 말하는 꽃놀이 패로 보여요. 이거 아주 위력적인데요. 흑의 강공책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느낌입니다. 그거는 끼워서 별 문제 없어 보여요. 저 석점을 백도 저 석점 잡혀서는 안 되거든요. 네. 워낙 요석이기 때문에 석점도 해결하면서 우변을 연결하는 거는 없어 보여요. 지금은 끼우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뭔가 단숨에 우변이 지금 네, 지금 잡히게 생겼습니다. 휘청휘청 거리고 있어요 지금.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버려야 되나요 이렇게? 이거 버리고 여기 하나 몰고 냉정하게 새 출발을 해야 되나요? 근데 워낙 요석 아닙니까? 네, 너무 요석이에요. 석점을 잡으면 흙은 걱정거리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아, 밑으로 쳤네요. 지금 뭐 한 점 따위는 흙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지금은. 우변 전체를 잡으면은 바둑이 상황이 종료가 되니까 자, 뭐 이쪽으로 둬도 똑같은 맥락이네요. 어차피 이쪽 끊으면 있게 되면 타고 나오면 안 돼요. 이쪽 나오게 되면은 막으면은 끊겨서 5점이 잡히게 되고요. 이어봤자 흙이 막으면 역시 잡히는 모양이에요. 네. 이쪽 끊으면 백은 이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입고 패. 이거 꽃놀이 패인데 이거는 백이 아주 걸렸는데요. 제대로 걸렸는데요. 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 아닙니까 이거는. 참 모양도 백이 별로고요. 자, 최대한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건 하나 있어 보여요. 지금 예를 들어서 팩감을 하나 썼다고 치고요. 백이 따냈어요. 지금 어설픈 때 팩감을 썼다가는 여기 젖히는 수가 있어요. 이걸 두고 이을 때 잡으면 여기 단수가 선수가 되고요. 네. 왜 찌르는 게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아, 축입니까? 단수, 이을 때 단수. 요거 하나는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근데 이런 수익기는 워낙 쉽기 때문에 설마 나연 선수가 못 보진 않겠죠? 네, 저것만 조심한다면은 백이 아주 위험해 보여요. 원래 이런 찌르는 수도 굉장한 악수인데 좀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팩감 쓸 데가 없다고 본 거예요. 중앙 끊어주는 건 자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늘었다는 것은 지금 백이 있지 않으면 꽃놀이 패거든요. 네. 이었을 때 전체 백도를 잡을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잡는 수를 본 겁니다, 지금. 그럼 백은 변의 어딘가를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여전히 패 아닙니까? 아, 그 꽃놀이 패는 안 돼요. 예. 너무 꽃놀이 패라 이어야 되는데 이을 때 나연 잡는 수가 선수가 무슨 수를 본 건가요? 이을 때 그냥 쉽게 이렇게 쉽게 잡으러 가는 건 이거는 빅이 났어요. 이게 지금 흙이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들어가면은 살아있는 모양이고 이것도 살아있는 모양. 서로 못 두면 이건 살았어요. 빅이라면 흙이 불만이죠. 아, 비기면 안 되죠. 예. 아, 이어두는데요. 보통은 입구자에서 잡으러 가는 건데 지금 입구자하고 치중한 방금 전에 보여드린 수순이면 비구로 살거든요.
아, 한 칸으로 뒀네요. 일선으로요. 이 수가 기가 막힌 묘수네요. 이게 지금 이걸 두면은요 단수를 치겠다는 뜻이에요. 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를 잇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두면 늘어서 이건 이 모양은 빅이 아니에요. 여길 둬도 이게 예. 잡히는 모양이니까. 사공이 되죠. 그렇다고 백이 여길 젖히는 거는 물론 여기 이쪽만 둬주면 이어서 잡히는데 여기 두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르게 받는 수 없을까요? 이런 거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예. 넘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두면 이어서. 이렇게 단수를 칠 때 이어만 주면 이건 역시 여길 둬서 빅이거든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찝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를 따내면 여기 찝게 되면은 따내도 물론 석점은 잡았지만 다시 찝게 돼서 이어도 백이 이어도 이쪽을 이어도요. 먹여치면 돼요. 잡혔습니다 지금. 예. 아, 정말 진기명기네요. 와, 정말 일선에 묘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잡혔어요. 지금 빠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석점 단수 쳐도 옆으로 찝으면은 아, 지금 두질 못했죠. 약간 비틀어 갔는데요. 네, 이건 잡혔어요. 지금 이 선으로 넘어가 봤자 한 집이 날 수가 없거든요, 네. 백은. 너무 깔끔하게 잡혔어요. 이렇게 큰 대마가 뒷맛도 깔끔하게 잡히는 거 참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역시 두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네요. 아, 꽉 이어두고요. 네, 결국 백이 더 두지를 못합니다. 나연 선수 흑불계승을 거둡니다. 이렇게 20라운드 승리를 뽑아내는 나연 선수인데요. 네, 오늘 뭐 앞서 김지석 선수의 판도 그랬지만 두터움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중국 그 바둑리그 보면서 예, 이렇게 빨리 쉽게 끝나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아주 훌륭한 내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라운드 이렇게 나연 선수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적으로 2014 중국 리그를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한국 선수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김영삼 해설위원, 저는 정다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